여러분은 카메라와 함께 말 그대로 지구의 모든 곳을 방문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과 마리아나 해구 바다까지요. 나일강, 나이아가라 폭포, 사하라 사막,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100만 개의 다른 아름다운 장소들을 모두 봤습니다. 여행 때마다 숨막히는 경치의 사진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앨범은 이미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졌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요. 반짝이는 현대식 로켓에 앉아서 이륙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기술 덕분에 버스를 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불과 2시간 후에 여러분은 착륙합니다. 이제 모든 화성 관광객의 첫 번째 목적지인 올리푸스 몬스로 향할 때입니다. 애리조나 주 전체 크기이고 높이가 25km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3배 높이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사실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거대한 화산이죠. 이 산 전체는 용암줄기가 지면으로 솟아올라 화산 비탈을 따라 흘러내려 서서히 식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토양층은 약 200만 년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언젠가 이 화산이 깨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폭발할 때 여러분이 가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그리스 신의 조각상이 있어요. 아폴로, 아테나와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우스와 넵튠도 있네요. 신화에 따르면 이 신들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 살았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심지어 제우스를 기리며 번개 티셔츠를 살 수 있는 기념품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첫 사진을 찍고 다음 흥미로운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12개의 거대한 화산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중 일부는 거의 올림푸스의 높이에 달합니다.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0개를 서로 쌓아놓은 것 같은 높이예요. 그렇게 높은 이유는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화산은 아래로 밀어내리는 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전에 없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지구에서보다 3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3m 상공으로 점프해보면 화산이 왜 그렇게 큰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화산들은 거의 20억 년 동안 분출되어 왔습니다. 거의 지구 나이의 절반에 해당해요. 화산들이 그렇게 키가 커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찰칵! 사진을 찍고 나서 다음 관광지 마리너 계곡을 탐색하기 위해 탐사선에 탑승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입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4배 더 큽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용암이 지하로 움직일 때 지각이 위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골짜기는 마리너 계곡의 거대한 협곡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샤이도니아입니다. 이곳에서 볼만한 것은 사람의 얼굴을 한 거대한 바위입니다. 1976년 화성 표면에서 찍은 사진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즉시 어떻게 그것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수천 가지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재미있는 이론과 추측은 새로운 사진이 2011년에 등장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더 선명한 사진은 눈, 코, 입이 처음 사진의 저화질 이미지에서는 분간할 수 없었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그저 언덕이었어요. 훨씬 덜 흥미로운 클로즈업이었어요. 다음 장소를 방문하려면 따뜻한 자켓을 입으세요. 이곳은 북극입니다.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카메라를 꼭 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얼음은 이산화탄소로 아주 낮은 온도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기온이 영하 143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추운 곳과 북극은 화성 전체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남극에는 간헐천도 있어요.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이산화탄소 먼지가 모래와 함께 표면으로 분출됩니다. 빨리 카메라에 담으세요.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두꺼운 얼음층 1.6km 아래에 델라웨어만 크기의 넓은 지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일 분화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2012년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착륙한 곳입니다. 여기 복제품이 있어요. 이 작은 탐사선은 수년 동안 화성 표면을 연구해왔고 증발된 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다는 의미죠. 탐사선은 또한 메탄가스뿐만 아니라 유기 분자의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생물과 다른 생물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화성 생명체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화성인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흥분돼요. 큐리오시티를 팔에 아는 것처럼 하고 셀카를 찍습니다. 좋아요. 화성 택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은 메두사 포시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위의 이상한 모습 때문에 이곳이 외계인의 추락지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화산이 수년 동안 이곳에서 분출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용암은 바위로 냉각되었고 강한 바람은 바위를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 화산 퇴적물 전체가 미국 크기의 5분의 1 정도의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 과학자들을 긴장시키고 겁먹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헤일 분화구와 비탈에 있는 선들입니다. 연구 결과들은 이곳은 습기가 있었고 물이 흘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마른 모래 시냇물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외계 미생물의 서식지일지도 모른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화성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장소는 유령의 언덕입니다. 고대 화성에서는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 언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나 용암에 의해 잠겼습니다. 기반은 보존되어 있지만 윗부분은 사라졌어요. 이 모래 언덕에 덮인 부분은 여전히 미생물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바람과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보존됐을 수 있어요. 그런 미생물과의 접촉은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멀리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장소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입니다. 여기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포보스 거석이 있어요. 30층 건물만큼 큰 바위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이 물체에 대해 배웠어요. 이 거석은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많은 이론을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대 문명에 의해 세워졌거나 외계인에 의해 이곳에 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통신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을 직접 시험해보려고 여기에 왔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저 바위처럼 보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찍고 서둘러서 목성의 위성 2호까지 데려다줄 버스를 타야 합니다. 거기서는 표면 위를 나는 특수 캡슐 자동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산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목성의 중력은 2호의 내부를 압축합니다. 내부가 열을 받아 표면으로 올라가고 표면 위의 화산에서 분출합니다. 너무 많은 물질을 방출해서 몇천 년마다 2호의 표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퍼드라이브를 켜고 깊은 우주 공간으로 향합니다. 여기 완전한 어둠 속에 보이저 탐사선이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되었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태양계의 경계를 떠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물체이며 세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우주선입니다. 보이저는 외계 문명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 금빛 원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디스크에는 지구의 풍경, 사람들, 동물들의 사진과 다양한 소리와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가까운 항성계에 도달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조만간 외계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셀카를 찍고 다음 여행지로 향합니다. 여기 지구에서 천광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무거운 물체입니다. 태양만큼 무게가 나가지만 훨씬 더 작아요. 너무 무거워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심지어 빛까지도요. 블랙홀은 실제로 검은색이 아닙니다. 색깔이 전혀 없어요. 시간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 1초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지구 시간으로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전통에 따라 여러분은 동전을 블랙홀에 던지고 먼 우주를 향해 여행을 계속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달에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 들러야 합니다. 여기 고요의 바다에는 아폴로 11호의 착륙 지점 근처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곳입니다. 닐 암스트롱의 최초 부추 발자국은 여전히 달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1969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